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려했던 대로 전국 집값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으며 정부는 최소한의 대책마저도 외면하면서 주시하는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제가 누차 말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미 많이 오른 집값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상투에 매수하는 꼴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하락장에 대폭락을 맞을 것이니까 매수 선별이 필요합니다. 대단지 구축 중에서도 아직도 가격이 맴돌거나 소폭 오른 아파트 매수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치고 올라 버렸고 호가가 높은 아파트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전국 부동산 대란, 이게 딱 지금 알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폭락론자들 이런 말 안 씁니다. 어디 떨어지고 있다, 어디 떨어지고 있다고 구라만 계속 치고 있어요. 폭동론자는 그냥 솔직히 정부가 집값을 띄워서 올라가는 건데 무슨 뭐 다른 신용만 내고 있어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뭐가 어떠니까, 뭐 금리가 낮으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승 요인은 맞지만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방 한번 지금 조정기억 다 때려보세요. 그냥 떨어져 버리죠. 자, 아무튼 여기 좀 뜨겁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퉁명스럽게 하소연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뜨거울수록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항상 불장이 왔을 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불장이 왔을 때 결국 등신불도 아니고 활활 타올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부동산 투기성 이동 중 나몰라라 폭등, 이 순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몰라라 했습니다. 많이 폭등을 해야 잡았어요. 그 전에 미리 잡으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볼까요? 강남이 가장 먼저 뛰었죠. 물론 강남은 이미 7년 전부터 계속 뛰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서울하고 신도시가 따라갔죠. 여기까지는 주로 7년 동안 뛴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기 인천부터는 물론 뭐 7년 전에 좀 뛴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2018, 19, 20, 이제 19, 20년에 많이 뛰었죠. 경기 인천. 이렇게 풍선 효과가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자, 세종, 오르지도 않던 대전, 천안, 충청도로 이게 바로 천도가 계기가 됐어요. 천도. 집값 띄우려고 천도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옮기기 위해서 천도 발언을 한 줄 아세요? 세금 뜯어내려고 집값 띄우려고 천도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청도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얘가 엄청 뛰는데 당연히 부산, 대구, 울산, 김포, 특히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이런 데는 아예 규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울산, 수도권에서는 김포, 말도 안 되게 거기 조정지역으로 안 만든 이유가 참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 다음에 창원, 경상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해야 돼. 부산, 대구, 울산하고 창원은 달라요. 또 경상도는 조금 약간 달라요. 도하고. 왜냐? 얘들이 먼저 뛰었어요. 얘들은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회복도 못한 것들 많은데 이제 막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 말 맞잖아요. 3, 4년 전에 바닥치고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이거예요. 불장입니다. 불장. 그러더니 경상도가 뛰면서 거의 동시에 지금 뛰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요. 다시 광주가 불바다가 되고 있고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세상에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 뛰기 전이니까 얼마든지 집값 잡을 수 있는데 그냥 무슨 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집값을 띄워버리는지. 결국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이 뛰다 보니까 7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강남이 이제 꿈틀거릴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지방이 뛰니까 경기도가 지금 날아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늦게 오르고 덜 올랐기 때문에 서울은 이만큼 뛰었는데 경기도는 조금밖에 안 뛰었잖아요. 신도시 빼고 신도시는 서울만큼 뛰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는 많이 가고 서울은 마이너스 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는데 이건 뭐 그냥 경기도가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방처럼. 왜? 지방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이제 서울도 날아갈 거예요. 방치하면. 자, 그럼 네 가지 원인을 보자고. 풍선, 방관. 가장 큰 책임은 정책 당국자들한테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주시하고 있다.
아, 그 눈으로 언제까지 주시합니까? 자기 집값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시하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원정 갭 투자. 지금 지방에 버스 끌고 다니면서 원정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 투기꾼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지. 무슨 서민들 뭐 자꾸 귀찮게 20개씩 써내라고 하고 쇼만 하고. 자, 비규제 투자. 즉 비규제 지역이 지방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김포 같은 데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그쪽으로 막 투기 세력들이 엄청 몰려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를 지금 봐주기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풍선 방관, 원정 갭 투자, 비규제 투자, 투기를 봐주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돌면서 투기성 자본이 이동 중입니다. 두 번째, 자, 지역별 부동산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 좀 구분해 볼까요? 지역이라도 지방이라도 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먼저 집값 상승에 절정을 치닫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요. 세종이 가장 위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전, 천안은 좋지도 않는데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천안은 수도권도 아니고 그 옆에 아산이 붙어 있고. 자, 그런데 아무튼 신불당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전, 세종, 천안 여기는요 조심할 아파트가 많아요. 저는 대부분 다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뛴 고가 아파트, 새 아파트, 특히 새 아파트 조심하세요. 고가 아파트. 호가로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것은 저가, 조금밖에 안 뛰었거나 저가, 구축, 좀 오래된 것들, 중소형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제 절정은 아닌데 지금 막 달아오르는 곳들, 한 중턱까지 간 곳들, 부산, 대구, 울산, 대부분의 경상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집값 상승 전개, 조심해야 할 아파트가 이제 충청도보다는 좀 적은데 많이 뛴 고가 아파트는 조심, 새 아파트, 호가 매물 비싼 거 조심. 안전한 거, 아까는 이제 저가만 안전했다면 여기는 아직도 중저가, 구축들, 이거 좀 중소형 이런 것들은 가격 뛴 폭 보시고요. 매도 호가 보시면서 실거주라면 잡으세요. 왜 지금 3억짜리가 5천대하고 3억 5천대도 하고 폭등했다. 이 개념은 폭등이 아니잖아요. 이 폭등이라는 개념은 20%, 30% 뛰었을 때 폭등을 쓰는 거지. 뭐 그동안에 과거에 못 간 게 있는데,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못 잡다가 2배 뛴 다음에 잡게 돼요. 폭등의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이런 말하면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데, 자, 당신 같으면 계속 잡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싼 아파트도 못 잡게 해서 많이 뛴 다음에 무주택 서민들 땅 치게끔 바라겠습니까? 정책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강하다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잡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라도 이렇게라도 구분을 해줘야지. 밥을 먹여줘야지. 집값 상승 시작, 이제 시작 단계가 있어요. 어디냐? 광주, 호남, 강원. 이미 막 뜨겁게 달아오른 새 아파트 위주로 몇 군데가 있고, 대부분은 부산, 대구, 울산보다는 좀 늦어요. 그리고 아까 경상도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도시들 말고 좀 군소도시나 뭐 군 단위 이런 것들, 여기는 집값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도 조심할 아파트는 단기간에 많이 뛴 고가 아파트들 조심해야 하고, 대부분은 좀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방도 이렇게 아주 위험한 절정 단계, 중간 단계인 전개 단계, 집값 상승 시작 단계, 이렇게 세 군데를 구분하세요. 부동산 조심해야 할 사람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저는 전화를 엄청 받아요. 농담이 아니라 분석을 엄청나게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그러면 바보가 분석을 하고 바보가 전화를 받아도 박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흐름,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뢰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 조심할 사람들 누가 조심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특히 유튜버들, 그 다음에 TV에 나와서 뭐 안내하는 사람들, 뭐 전문가 안내하고 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 주변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아파트 상승만 끝까지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상승만 강조. 그리고 상승을 정책으로 돌리지 않고요, 그냥 뭐 외적 환경으로만 돌립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집값 잡을 의지가 없으니까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나머지 요소는 사이드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부 무능하다고 욕하면서 그냥 여기 호재가 있으니까 뛰고, 앞으로 멋지니까 뛰고, 뭐 끝까지 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3, 4년 후까지 계속 뛴다고 하는데, 그리고 매수를 유도합니다. 불안을 이용해요. 왜 불안을 이용할까요? 매수 유도하면서 바로 거래시켜갖고 지가
본인이 중개소 수수료를 먹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B아파트를 권하는 사람은 더 악질입니다. 소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빌라 같은 거 2천만 원이면 3개 잡아요. 뭐 한 6천만 원이면 3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권해요. 이거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가 역세권이라고 강조합니다. 강남인데 그래요. 자, 이런 말을 할게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강남이 더 안 좋아요. 왠 줄 아세요? 거품만 더 세. 다 입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입지 강남 잡아야죠. 지금 당장. 비싸잖아요. 그것도 때와 타이밍, 그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른 거야. 수수료 목적, 이 사람들은 이 빌라 하나 팔아먹는데 1,000만 원 벌고 막 그러거든요. 상가도 팔아먹는데 10%. 그러니 아파트 유도 안 하고 자꾸 이거 유도하겠죠. 팔리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갖고 다 놓쳐. 서울 떨어질 때 다 놓친다고. 이거 안 팔리다 보니까. 안 잡는 게 낫다. X 해놓을게요. 자, 주식은 더 이제 점점 나쁜 쪽인데 주식은 더 나빠요. 왜? 단톡방 해가지고 막 투자자들 유혹하고요. 매매 의탁 다 매매를 맡기고. 원금 탕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 90%는 원금 탕진이에요. 개별 주식을 특히 많이 합니다. 테마 주식, 개별 주식. 삼성전자나 끝까지 끌고 가면 그건 내가 반대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재미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걸로 갈아타갖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 평균적으로 자기 돈 1, 2억밖에 없어요. 주식. 거의 7, 80% 말아먹은 상태에서 정신 차립니다. 하지 마세요. 평상시 주식은 하지 말고 금융위기 때는 한번 보는 거야. 기타, 은행권, 증권사에서 ELS 들어간 것들 아예 보지도 마요. 이거 주식형, 채권형 해가지고 아주 피박살납니다. 금투자, 달러투자, 채권투자는 선별적 매수가 필요해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1050까지 간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니까 아직 100 정도 남았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바닥은 바닥이에요. 자, 그렇지만 좀 지켜보시고, 금은 이제 상투에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뭐 더 올라가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은 잡는 거 아니에요. 금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달러는 이미 많이 빠져서 뭐 위험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당장 뛴다는 보장이 없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뭘 하느냐? 그냥 저축하세요. 저축. 이 시점에서. 아니면 자기가 실거주 잘하면 저가 부동산을 잡던가. 자, 부동산 이제는 위험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불장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부동산 대란, 마지막 불장 무섭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동산 이제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여당이 이제 민심 위반, 민심이 완전히 야당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부정적 지지율이 훨씬 높고, 지금 정당도 지금 역전당했고, 솔직히 야당이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 이런 존재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역전당한다?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오만방자하다는 거예요. 오만방자. 자, 이제 집값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집값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65%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전국 집값 과열 폭등 지금 너무나도 지금 뛰고 있어요. 강력 대책이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서울 거래가 지금 급감된 것도 아주 악영향이야. 제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대출 위험, 금융부실. 지금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대출. 집값도 거품이 GDP 대비 세계 1위. 경제 위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7년째 올라서 PER 최고. 거품이 지금 동기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계속 뛴다 이런 것만 보고 매수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해요. 다만 다시 말하지만 뭐 한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별로 안 뛴 것들, 그리고 세대수 500세대 넘은 아파트 여기 멀더라도 그런 것들은 잡아도 돼요. 뛰지 않았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자, 대부분 많이 뛴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지. 집값 잡기 위한 대책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늑장 대책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그전에도 저만큼 대책을 여기다 많이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지방규제 지역 시행. 여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을 규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상도 쪽 지금 많이 뛰었잖아요. 조정지역 빨리, 투기과열 지역 빨리 때려버려야 합니다. 충청도 쪽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리든지 추가 대책을 때려야 돼요. 세종, 부산 등 강력 규제해야 하고요. 모든 공무원들 투기 근절법을 마련해야 돼요. 무슨 공무원이 투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옷을 벗던가 투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종부세, 보유세, 실질 요율표를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종부세, 보유세가 형편없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태워놓는 거야. 즉 결론적으로 다주택 누진세를 적용시키라고요. 자, 언제까지 안 팔면 언제까지 팔아라. 내가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중과세 폐지시키겠다. 대신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언제까지 팔아라. 중과세 폐지시키겠다. 대신 그때까지 안 팔면 누진세 때리겠다 해야 돼요. 3, 4, 5, 6, 7, 8 셋 주택 수하고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를 때려버리겠다. 엄청나게 때리겠다. 이건 불법도 아니야. 그러면 안 팔고 못 빼겨요. 공시가격 현실화 더 시켜야 됩니다. 계속. 근데 1주택은 좀 세금 걷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건 좀 봐줘야 돼. 공동명의 혜택 폐지. 공동명의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증여세 이거 엄청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증여세가 너무 싸요. 자식들한테 자꾸 부의 대물림. 토지거래 허가제, 갭투자 이익 환수제. 갭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투기지.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은 100% 투기예요. 투기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이익을 환수해야지. 분양 원가는 왜 공개 안 합니까? 자, 분양 원가 공개하면 집 살 마음 뚝 떨어질 거요. 자, 여러분들 6억짜리 분양가? 그 2, 3억밖에 안 되는 게 6억으로 가요. 왜 공개 안 합니까? 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으로 폐지시켜가지고 다주택 매물 토해내게끔 폐지시킨 다음에 대신에 그때까지 안 팔면 당신들 누진세 때리겠다 이렇게 가야죠. 청약제도 규제 완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규제들이 많아요. 청약제도 왜 규제시켜갖고 무주택자, 1주택자 이거 세대주만 하다 보니까 세대원들 이런 사람들 청약을 못 넣으니까 영끌로 집을 잡는 거 아니에요. 특공을 축소시키고요. 추첨제를 확대시켜야 돼. 무슨 놈은 가점제입니까? 가점제, 특공 대폭 축소시키고. 자, 아무튼 이거 하면 잡혀요. 집값. 다 안 해도 돼요. 몇 개만 해도. 지금 쓸데없는 규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집값을 쳐 올리는 쓸데없는 규제.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규제를 갖다 끌고 가는 것 같아. 왜? 그래야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 많이 걷으니까. 쓸데없는 규제를 빨리 철폐시키고 필요한 규제를 때려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국감하면 실실 웃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저기 담당자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 야당 집값 왜 이렇게 폭등해서 못 잡느냐 이 얘기가 주가 돼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와. 뭐 쓸데없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전세 얘기만 계속 나와. 다 전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 한번 해줄게요. 전세 확실히 잡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집값 떨어뜨리면 전세값 그냥 내려가요. 제 말 틀렸나요? 전세를 전세로 잡으려고 하니까 집값은 안 떨어뜨리기 싫지. 전세는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전세가 안 잡히는 거야. 집값 떨어뜨려봐요. 전세값 그냥 잡히지. 자, 그 다음에 전국 부동산 뜨거운 불장입니다. 여기 지금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제 경상남도까지 빨간색이 됐어요. 그리고 확대됐어. 저번에는 0.2 이렇게 됐잖아요. 뜨거운 곳들이. 자, 보세요. 부산 0. 지금 56입니다. 56. 0.2가 5로 올라왔어요. 울산 0.35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대구 0.39 난리 났어요. 제가 지방 계속 이렇게 오르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잖아요. 잡으라고. 조정적 빨리 때리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번 기사에서도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래요. 그 눈은 썩은 동태눈입니까? 주시만하게. 자, 여기 보시면 세종 0.25 아직도 지금 몇 달째 뜨고 있어. 충청 여기 대전도 지금 뜨겁고 계속 빨간색이잖아요. 충청도가 확대되고 있고 전라북도 0.16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 보세요. 강원도 0.11 이제 제주도도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즉 전국이 마이너스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오른쪽 보실래요? 서울은 이렇게 치고 갔다고 했잖아요. 바닥장에서 정말 많이 치고 갔어요. 이건 예견됐죠. 경기도 보세요. 저점에 비해서도 별로 안 쪘어. 특히 신도시 빼면 뛴 게 없어. 인천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설령 얘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방이 너무 뛰어버리면요. 얘들 더 가고요. 서울 그럼 또 날아가요. 자, 광역시하고 지방은 좀 구분하세요. 잘 봐요. 이게 광역시입니다. 빨간색. 정말 많이 뛰었죠. 근데 지방이란 말은 뭐 전라도, 경상도도 포함돼요. 그냥 지방. 그냥 군소도시들. 읍 단위, 군 단위들. 안 올라갔죠. 얘들이 그래서 최근에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시작 단계. 5대 광역시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날아가고 있어요. 자, 지방 아파트 놀라지 마세요. 7년 만에 5배 뛴 곳들 수두로 갑니다. 보여달라고요? 여기 지금 3억짜리가 여기 보시면 16억 6천이라고 찍었죠. 자, 부산 수영구에 지금 삼익빛이 5배 떴습니다. 7년 동안. 말이 5배지 3, 5, 15, 15억. 놀라지 않습니까? 자,
6호 35, 6억짜리가 6호 30, 30억으로 뛴 거예요. 6억짜리가. 미치겠어요. 세종 어진동 33평. 자, 여기 대구 수성구 보자고요. 경남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32평. 7년 만에 5배 폭등했어요. 자, 2억짜리가 여기 보시면 9억 언저리, 10억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거의 4, 5배 뛰었죠.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7년 만에 5배가 뜹니까? 2억짜리가 어떻게 9억, 10억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세종은 이제 올해부터 많이 뛰긴 했는데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6년 동안 4배나 폭등했어요. 여러분들 서울은 2배, 3배 뛰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균이. 여기는 막 4배, 5배. 이게 지금 너무한 것 같아요. 자, 3억짜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10.1억이 찍혔는데 자, 3, 40이 거의 뭐 서너 배 뛰었죠. 세종 어진동에 더샵 레이크파크. 그 다음에 김포 풍무동, 김포 풍무 센트럴 프로지 보세요. 얘는 1년 만입니다. 2020년 2월달이라고 찍혀있죠. 이 1년 만에 2배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얘만 아니라 새 것들 다 2배 뛴 거 아시죠? 3억씩 뛴 거 아시죠? 김포. 이제 구축 막 날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도대체 얼마나 뛰어야 세금 만족이 돼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자, 8번째. 전국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률.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감정원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좀 믿지 못할 시세지만 그래도 일부러 뽑았어요. 여기 서울은 조금 이 까만 거 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이 0입니다. 이게 0. 그렇죠? 그런데 11월 2일자예요 지금. 자, 여기 수도권, 즉 경기도하고 인천을 말해요. 이 노란 거 날아가는 거 보세요. 진짜 날아가죠. 많이 뛴다고 하니까 결국 가잖아요. 왜? 상대적으로 예전 뭐 서울은 7년 뛰었다면 얘는 1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다만 신도시는 예외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노래 부릅니다. 신도시는 거품 심해요. 1기든 2기든. 여기 보시면 파란 건 전국입니다. 지방은 더 뛰었어요. 파란 게 더 올라왔죠. 따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제 서울이. 강남도 올라가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다 지금 폭등하고 있네요. 자, 전국 부동산 어디가 뜨겁나 볼까요? 서울은 지금 쭉 내려왔네요. 이게 지금 자, 이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 이건 이제 거래 지수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면서 거의 현재 상태에서 보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 지금 빨리 눌러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로. 아직은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지방이 뛰게 됨으로써 지금 이렇게 올라갈 소지가, 서울이 올라갈 소지가 다분히 높은 게 경기도를 보세요. 자, 경기도는 얘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죠. 물론 거래량이 뭐 전체적으로 좀 이것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세도 지금 꺾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머리를 치게 세웠죠. 이거 그래프. 그러죠. 이렇게 약간 올라왔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따라간다고요. 서울이 이제. 왜? 코앞이니까 경기도는. 이건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걸 모르나 봐요. 진짜로. 여기 보시면 부산 한번 보세요. 부산은 지금 이미 그래프 봐봐요. 거래량, 막대 그래프. 그리고 집값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네요. 지금 한상 절정에 치닫고 있어요. 대구, 부산 뭐 이런데, 창원, 울산, 대전 보세요. 대전은 옛날부터 올랐어요. 여기 많았죠. 이게 1월 달부터 뛰었어요. 이렇게. 자, 뛰었다 떨어졌다. 이게 떨어진 것은 아니죠. 이게 0이니까. 계속 올라갔다 한동안 좀 조용한가 싶더니 요즘은 좀 안착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뛴 게 아니에요. 0.19. 이건 계속 올라가는 중에서 올라가는데 폭등은 아니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중에서 안착 중인 거예요. 앞에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만약 부산이나 이런 데가 더 뛰면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집값 11월이 중요합니다. 11월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지방이 많이 뛰어서 그래요. 수도권은 그대로. 자, 지방이 많이 뛰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그대로. 근데 이 그대로라는 것보다 지금 뭔지 모르게 계속 아직은 큰 우려는 아닌데 서울만 놓고 보면 아직은 큰 우려가 아닌데 빨리 지방 잡아야지 서울 수도권 잡힙니다. 아파트 전세가율, 지금 전세가율은 계속 치솟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전세율을 갖다가 여러분들 전세를 잡으려면 집값을 잡아야 돼요. 전세 가지고 해법 잘 안 나와요. 지금 부동산 대책 미리 내놓아라. 어떻습니까? 지금 소방훈련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은 지금 난 게 아닌데 계속 소방 이렇게 물 뿌려내고 있죠. 바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어디가 좀 뜨거울 것 같다 그러면 예방책으로 탁 때려갖고 예방주사가 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독감 걸려가지고 죽게 생기는데 그때서 이제 주사를 놓는 거야. 그러니 약발이 먹히겠어요. 자, 집값이 꿈틀거리면 단기간에 폭등해버리는 이치를 당국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 텐데
달콤한 세금을 탐하느라 방치하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집값은 잡히겠지만 향후 폭락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거품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본금에 맞게 내 집 마련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유료 상담을 받고 싶다면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